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1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위입니다. 청년유니온에서 패션워시 유니온을 준비 중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로 패션워시 유니온의 활동을 조합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 기획팀장 서희님과 조합원 마라님 두 분의 이야기를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도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녹음을 부탁드렸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께서는 또 들으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복습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시아님의 이번 주 상담 111 듣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청년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네, 유니온센터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 네. 이번 주 상담 111은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 상담 중 실제로 청년 노동자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 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하여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아니면 나도 비슷한 일을 겪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이렇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지난주에 111을 못 들었어요. 네, 지난주에 111을 같이 못했었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영상 보셨나요? 제가 무려 메인으로 드디어 권력을 한시적이지만 잡고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그거 더 뒤에 나올걸요? 아, 진짜요? 그러면 이거 뒤에 여러분 제가 녹음하는 거 제가 그 녹음하면서 약간 말도 꼬이고 처음에는 막 그랬었는데 메인 MC가 역시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조 MC를 하면은 그냥 옆에서 메인 MC가 하는 말 잘 듣고 있다가 그냥 중간중간 한 번씩 헛소리 날려주면 되는데 메인 MC 어렵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녹음하는 이거랑 같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라고 말했던 것도 뭔가 이상해지고. 아무튼 하민 시아님께서 이번에는 메인 MC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노동상담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휴업수당입니다.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주말 알바로 매주 10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말 코로나로 인해 2주가량 휴업함을 통지받아 무급휴직을 시작했고 이후에도 휴업기간이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3월 중에는 단지 내 확진자 발생으로 또 한 주 휴업하였고 4월 초에는 무기한 휴업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약 2달간 무급휴직 상태입니다. 질문은 이런 경우 휴업수당 요청 가능한가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7위는 약간 이분 상담 경우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휴업수당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카페 자체에서 사업주가 고용 안정 유지금이었나요? 유지지원금? 그거를 받고 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네, 7위도 점점 고인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법 고인물이 되어가는 7위. 너무 좋네요. 네, 7위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주 입장에서는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 서류가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현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좀 많다. 약간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 노동상담 답변 좀 들려드리도록 하면요. 이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일터가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아니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것을 이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요. 또 사업장의 직원 중 확진, 의심 환자, 접촉 환자가 발생해서 추가 감염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사업장을 휴업하게 된 경우 이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보아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일한 사업장 내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여러분들에게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휴업수당이 무엇인가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업수당을 좀 설명해드리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휴업 기간 동안 사업장이 쉬는 기간 동안 일하는 노동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수당을 바로 휴업수당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귀책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책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원자재 수급 차질, 그 사업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감소, 예약 취소, 휴업 권고문 등에 따라서 사용자의 의지로 휴업을 결정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휴업수당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100분의 70 이하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이 휴업하였을 때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렵지 않나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이렇게 받는 거? 네네,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이러한 방법을 아시는 분도 사실 많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사업주가? 네, 사업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이 승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약간 또 받으려면 또 몇 달 걸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될까요? 네,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패션워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문서희 마라입니다. 네, 마라님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네. 그 기자회견 이후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기자회견 하고 나서 집에 딱 돌아갔는데 약간 꿈 같은 거예요. 너무 현실 감각도 없고 그렇게 약간 붕 떠 있는 상태로 지내다가 계속 이제 어시 단톡방에서 그냥 사람들 계속 평소처럼 일하고 구인구직들도 평소랑 똑같이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느낌 들더라고요. 네. 그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번에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 당사자 발언으로 마라님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정말 해주셨던 거고 그때 막 발언문 막 쓰고 할 때 어렵진 않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발언문을 약간 처음 막 적어본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글을 쓸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글들을 조금 짧게 요약한다는 느낌으로 적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 되게 엄청 그때 발언 딱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기자회견 하이라이트는 딱 마라님의 발언이다 라고 정말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신 덕분에 사실은 그래서 그 기자회견 정말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저희가 기자회견을 예정했던 게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일정이랑 겹치고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월요일로 옮기게 된 건데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이내믹 코리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래서 약간 되게 속으로 월요일에 그 기자회견 준비할 때는 이제 주말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좀 힘드니까 꼭 월요일 이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좀 겪고 나니까 그래 월요일에 하기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공감합니다. 만약에 목요일에 했으면 기사가 안 났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네. 우리의 근황 특호는 좀 이쯤으로 하고, 그 기자회견 이후로 이제 시사인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기사로만 좀 접하다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부분만 좀 강조되는 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청년유니온 조합원 여러분들을 위한 패션워시에 대해 궁금한 점을 그렇게 풀어가는 자리로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라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사업을 좀 한번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3월 기억하세요? 그 처음 사무실에 오셨던 그런 날? 네, 기억나요. 그때 방장님도 처음 뵙고 정말 새록새록한데요. 그때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조금 답변을 준비를 다 해봤는데 약간 국어책 읽듯이 하더라도 양해해주세요. 조금 떨리네요. 그 사실은 이전에 그 방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도 얘기를 계속 해보고 다른 노동조합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문의 드려보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조금 부정적인 답변이나 아니면 저희 지금 당장 상황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저희 그 어시 단톡방에서 이제 막 독립할 예정이라는 실장님 분이 이제 어시 고용할 때 노동법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제가 봐서 이제 조금 무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청년유니온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청년유니온 그렇게 알게 되면서 쭉 보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을 조금 감명 깊게 봐서 여기다 싶어서 이제 방장님께도 바로 말씀드리고 이제 연락 바로 드려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 5인 미만 사업장 보고 그 사업 보고 오신 줄 몰랐어요. 그래요? 네. 네. 그 어떤 점이 좀 기억에 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가 사실은 그 다른 노동조합 찾아가서 들은 얘기가 인원을 많이 모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무조건 인원수를 채워야 한다. 그리고 뭐 10년은 봐라.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희 걱정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는 막 인원수를 막 강조한 느낌보다는 뭔가 일단 청년 세대에 뭉쳐서 이렇게 뭔가 도와도와 가면서 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또 5인 미만 사업장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특징이 다 인원수가 굉장히 적어요. 실장님이랑 뭐 어씨 1명, 어씨 2명 이렇게 굉장히 적은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은 그 다른 그 노동조합에서는 이제 거대 노동조합과 이제 거대 기업과 막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5인 미만의 소규모의 어씨들과 이제 실장님과 아니면은 뭐 다른 방송업계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비슷하게 다가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저희도 만나뵙기 전까지 그냥 그때 메일로 먼저 주셔가지고 이제 막 저 어씨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메인으로 뭔가 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실상 보조의 역할이겠구나 사실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 만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사실상 담당 아티스트에 대한 스타일링을 전담해서 하는 경우가 정말 꽤 많고 그래서 진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이후로 뭐 찾아오신 두 분 말고도 그러니까 뭐 마라님이나 방장님 말고도 그런 다른 분들을 좀 만나러 정말 서울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진짜 같이 인터뷰 다녔는데 막 고생하셨어요. 인터뷰하면서 막 10명 이상의 오시분들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수록 이 업계를 진짜 불태워야 하나 싶을 그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좀 근데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게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노동이. 그래서 약간 저도 이렇게 뭔가 직접 만나 뵙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사실 특히나 뭐 기사로만 접하셨을 이제 조합원 분들께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좀 감이 좀 잘 안 잡히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그러면은 마라님이 이런 패션워시로 일하실 때 하루 좀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겠지만 네네. 그 하루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 좀 해드릴게요. 사실 기억 안 나실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정말 기억이 생생하고요. 얼마나 생생하면. 네, 기억이 생생하고요. 조금 제가 정리를 해와서 그거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원래 패션 워시라는 게 사실 패션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사실 패션 워시는 옷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수, 뭐 예능, 뭐 배우, 영화, 잡지, 광고까지 뭐 요새는 홈쇼핑도 있고요. 되게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약간 스케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스케줄이라는 게 또 현장을 나가는 스케줄이 있어서 그럴 때 혹은 진짜 바쁠 때 그럴 때는 퇴근이란 것도 없고 사무실에서 아예 자고 새벽 3시부터 일할 때도 있고요. 막차 타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서 출근을 해도 아침 6시 반까지 막 출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또 거의 그런 적은 없었지만 일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하고 11시쯤 출근해서 저녁쯤에 퇴근하기도 해요. 그러면 매일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제가 항상 적어놓는 메모장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쭉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제 일과를 일반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면 오전에는 대행사라는 우리 대행 업체가 있어서 협찬해주는 업체가 있어서 대행사 여는 시간에 맞춰서 9시에서 10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전날 미리 분류해 놓은 그 옷들을 반납하고 또 협찬이 필요한 옷들을 픽업을 해서 대행사를 쭉 돈다고 해요. 대행사를 돌고 대행사 점심시간에 맞춰서 점심을 저희도 먹고요. 이제 오후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픽업을 하러 저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쉴 틈 없이 계속 필요한 제품을 찾고 메일 보내고 직접 연락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중간에 스케줄이 있으면 바로 의상짐을 들고 뭐 매니저분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샵에 가서 의상을 입히고 또 현장 출장이 따로 없으면 바로 다시 픽업, 아까 했던 협찬하러 다니고 뭐 그렇게 쭉 디자이너 브랜드 대행사 다니다가 저녁이나 밤에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또 출장이 있으면 이제 현장에 가서 뭐 흔히 다들 아시는 그 스타일리스트 업무 있죠. 현장에 가서 옷 봐드리고 모니터링하고 중간중간에 저희는 계속해서 서치하고 연락 디자이너 브랜드랑 하고 끝나면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옷 상태를 또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체크해서 직접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세탁소에 맡기고 이제 또 내일 또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할 짐을 체크해서 또 내일 바로 반납 갈 수 있게 협찬 받을 때랑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포장도 하고 옷을 잘 관리를 해서 놓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만약에 나면 저녁을 먹고 오전에 협찬받은 의상들을 이제 실장님이 오시면 같이 착장을 맞춰요. 그래서 또 착장을 다 맞추면 그제서야 이제 내일 짐을 또 싸고 퇴근을 하는데 역시나 집 가는 길이나 집 가서도 계속 서치를 합니다. 계속 서치를 하면서 옷을 찾아요. 또 집에 밤늦게 도착하면 이제 실장님이 내일 스케줄을 정리를 해서 직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한테 몇 시에 출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특히나 이제 동시에 맡고 있는 여러 팀이 동시에 활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또 나눠야 돼서 실장님이 밤늦게 정말 늦을 때는 막 새벽에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날 출근 시간을요. 네.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너무 늦게 알려주면은 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제 스타일리스트인데 네. 저는 뭔가 다음날 일정에 맞춰서 제가 일어날 시간을 알람을 맞춰놓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그럼 이거 만약에 새벽에 알려주면 그 새벽까지 못 자고 있다가 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네. 그 실장님 기다리는 게 저희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특이 케이스인 줄 알았어요. 이거는 뭐 이게 실장님마다 굉장히 다르신데 저희 실장님은 조금 늦게 알려주는 편이셔가지고
제가 그 메모장에 항상 적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제는 찾아보니까 8시 출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침 7시 반에 알려주심 이렇게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었는지. 근데 그때는 아마 기다리지 못하니까 7시 반까지 아마 미리 잠들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충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맡고 있는 팀의 스케줄을 제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 이때까지 부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락은 안 되는데 짐작으로 그때 맞춰서 이제 사무실 출근할 때도 있죠. 아마 근데 그거는 실장님도 사실은 저희가 뭐 어씨 힘들다 하는데 실장님도 똑같이 업무 강도는 세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도 일 하시다가 지쳐서 잠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마. 대부분. 네, 이게 방송업계가 전반적으로. 네, 근데 진짜 실장님들도 진짜 잠 못 주무시고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죠, 네. 네, 실장님들이야 뭐 본인 사업 하시는 거니까. 저 너무 좀 그랬나요? 네, 아무튼. 네, 저는 네, 아무튼 그런데요. 네. 근데 그러면 약간 제가 사실 오늘 압구정으로 답사를 다녀왔어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뭐 저희도 캠페인 나가고 이럴 건데 좀 되게 특징적이었던 게 어떤 대행사를 한번 갔었는데 그 대행사 맞은편에 무슨 상가가 있는 거예요. 상가가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안에 내부에 수선집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 육기? 로데오 상가 가셨구나.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선집이 이렇게 많네? 라고 하면서 근데 거기는 실제로 어시분들도 이용하는 곳이에요? 아니면은? 네, 그게 그 팀마다 자주 가는 수선집이 따로 있어요. 단골 수선집이 있는데 저희는 로데오 상가 잘 안 가긴 하는데 거기 단골집도 있어요. 되게 오래된 수선집도 있고요. 네, 다들 애용하죠. 거기 엄청 막 10년 동안 막 단골이신 분도 저 본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스타일링이라는 일을 할 때 그런 거를 뭔가 따로 배워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냥 일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른데요. 저희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학과에 스타일리스트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스타일리스트 학과를 나와서 일을 시작하시는 어시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리 배워서 오시는 분들이시고 저는 비전공자거든요. 비전공자들도 일을 하면서 배우죠. 그리고 보통 신입 뽑을 때 그 공고에 그렇게 써놔요. 저희는 이제 천천히 배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팀이다. 그러니까 보통 많이들 써놓으세요. 신입 뽑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마 스타일리스트 학과를 전공했다고 해서 스타일리스트 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일을 안다고 볼 수 없어요, 여기.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스타일리스트 학원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현장일 거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이거는 뭐 진짜 내가 이번 뭐 FW를 꿰고 있다. 나 너무 잘한다. 뭐 브랜드를 뭐 해외 디자이너를 다 알고 있다. 이게 사실은 도움이 그닥 물론 감각은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닥 현장에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실제로 뭐 잡지 한 장 안 보고 뭐 일하시는 분도 봤고 뭐 사실 저희가 상상할 때는 되게 막 뭐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패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저희 나라 스타일리스트는 아직까지는 100% 그래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추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 막 약간 뜬금없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래 다른 전공을 하고 있어서 좀 남들이 보기에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스스로는 처음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제 가수분들, 가수팀에서 약간 컨셉에 맞춰서 되게 특이한 무대 의상들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특이한 의상들? 그런 걸 다뤄보고 싶어서 약간 관련된 일, 컨셉 이런 일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비전공자가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스타일리스트 어씨가 바로 그런 일이더라고요.
제일 현장 최전선에 있지만 이제 비전공자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가 진입장벽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조건에 딱 맞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무대 의상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어떤 가수의 어떤 무대, 어떤 노래의 그 무대 의상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너무 그 질문이시긴 한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 저는 약간 그런 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딱 특정해서 말은 안 드리는데 그 약간 자기가 이거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이 곡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냥 약간 엔터테인먼트처럼 그냥 그렇게 무대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진짜 이 무대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뭐 의상부터 노래, 의상, 뭐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는 무대에는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 뭐 콘서트면 콘서트, 뭐 방송, 음악 방송이라 할지라도 뭔가 그런 음악이랑 무대랑 그런 의상이나 컨셉적인 그런 메시지가 딱 일관된 게 전 좋았어요. 좀. 그게 약간 팬의 마음으로 뭔가 그걸 바라보게 되는 근데 거야. 제가 막 어떤 가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런 무대를 보면 약간 저희는 음악방송이나 제가 원래 그랬거든요. 제가 아이돌이나 가수분들 이런 데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를 그냥 놓치고 지나갔는데 뭐 이때는 그냥 어떻게 계기가 생겨서 보게 됐는데 약간 그런 무대도 하나의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그런 가수 팀도 그렇게 예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일하면서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일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방송이나 매체와 밀접하다 보니까 제가 참여한 의상이나 뭐 그런 컨셉들이 이제 비춰질 때, 미디어에 비춰질 때 제일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딱히 뭐 대중들의 뭐 반응이 저한테 직접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냥 제가 이렇게 그런 미디어에 노출된 모습을 보면 그냥 제 스스로도 뿌듯하고 그리고 특히 그냥 제가 봤을 때 어울린다? 예쁘다라고 느끼는 게 느낄 때 그냥 보람을 느끼죠. 네. 사실은 되게 막 말로만 들으면 너무 누가 봐도 여실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러는데 네. 사실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지금은 쉬고 있지만 다시는 다시 또 돌아갈 예정이다라고 응답해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같은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쉬고 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이유가 너무 딱 분명한데요. 제가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진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약간 이 일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냥 스스로.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원래 생각하던 그 미래? 이 일을 하기 전의 미래는 그냥 항상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뭔가 재미가 없잖아요, 삶이?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저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에요. 네.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요. 그냥 너무 생각 없나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약간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네, 이렇게 어쨌든 패션워시의 그런 하루를 마라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패션워시는 실제로 어떠한 노동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을지 한번 저희가 어쨌든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니 그걸 통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패션워시 노동실태 결과 보고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무료 응답자의 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정말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놀라웠던 게 그런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좀 꽤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로계약서는 그런 뭐 계약 기간이라든가 뭐 근무 장소, 뭐 업무의 내용, 혹은 소정 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는지,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 그리고 임금, 뭐 연차 유급휴가 이런 것들이 약간 문서로 작성을 하는 건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모두 가입되어 있는 경우 5%에 불과한 거예요. 네, 50% 아니고 5%에 불과하고요. 이걸 약간 복리후생처럼 좀 선택사항도 아니고 사실 아주 기본적인 권리인데 좀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이제 말씀 남겨주신 게 우리가 일한 게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라님은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일할 때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해봐서 그러니까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걸 진짜 안 쓰면은 뭐 불법이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은 사용주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네, 아마 근데 조합원 여러분들이 가장 놀라웠을 게 아마 임금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평균 임금이 97만 원이라고 하고 휴일은커녕 사실 이미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한 12시간을 넘어가는 게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실상 최저임금이 미달이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외에도 그런 손해배상이라든가 그런 뭐 새벽 뭐 택시비, 뭐 갑질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마라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씨들이 의상 픽업 반납을 하면서 기타 부자재까지 관리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실이라든가 파손 발생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에도 어씨들이 그 엄청 뒷거리마나 월급에서 배상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대다수가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주의를 기울이지만 또 본인이 잃어버리거나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약간 연대 책임이라면서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어씨들이 촬영 스케줄에 따라서 다 움직이다 보니까 새벽 출퇴근하는 게 정말 잦거든요. 정말 많은데 이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건데 그럼 택시비를 당연히 지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비까지도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33%에 달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갑질인데요.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마지막 문항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고 서술형 문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이제 꼽은 게 갑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그래서 그 갑질이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이게 그냥 사실 뭐 팀 내에서 뭐 그냥 괴롭히는 것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게 약간 좀 되게 너무나도 만연하기도 하고 혹은 막말을 하기도 하고 물건을 내던지기도 하고 그러한 폭력을 좀 휘두르기도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되게 뜨악했던 것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거를 되게 다들 작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작성하면서 또 괴로운 기억을 또 꺼내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게 사실 너무 되게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사실은 사람들 만나 뵈면서 다들 진짜 일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 가나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뭔가 일이 너무 힘들거나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약간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정말 너무 속상하겠다. 이건 너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소규모의 팀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럼 사실상 5인 미만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이 또 해당이 또 안 돼요. 모르시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뭐 하는 건가 싶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업장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워낙에 더 많은 더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람들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저 특히나 이제 패션 워시가 워낙에 판이 작다 보니까 그냥 건너 다 아는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힘든데 말 못하고 겪으셨을 어시분들 생각하면 너무 슬프죠. 근데 그 판이 좁다고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한 막 가끔씩 내에서 일을 하다가 그런 소문 같은 것도 종종 들려오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진짜 막내 오브 막내니까 막 뭐 딱히 사담 나눌 시간도 저는 사실 없고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저는 못 듣긴 하는데 또 어떻게 언뜻 얘기 듣다 보면은 뭐 누가 누구를 고소했느니 뭐 누가 누구 임금을 안 줬느니 뭔가 실장님이 잘못한 행동들도 어씨 사이에 퍼지고 뭐 어씨가 뭐 도망갔다 뭐 잠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어씨들이나 실장님 사이에 퍼지겠죠. 저는 직접 막 누가 뭐 했더라 막 이런 소리는 저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 스타일리스트 협회 그 카페에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전까지 관리가 되고 관리가 막 크게 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는 저도 없어서. 네, 그거는 조금 더 네, 저랑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조금 설명을 준비했던 내용들이고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게요. 마밤. 네. 첫 번째 질문. 이거 누가 쓴 거야? 왜 월급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왜일까요? 관행일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왜 월급이 적을까요? 왜 월급이 적을 수밖에 없을까? 근데 결국은 그 낮은 월급에도 수요와 공급이겠죠? 그렇죠. 낮은 수요와 월급에도 공급이 하겠다는 거기서 맞으니까 또 낮은 임금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그 수요가 왜 생겨났느냐 그 노동자들이 왜 있을까 보면 사실 꿈 아닐까요? 사람들이 그런 저처럼 이렇게 어떤 무대를 보고 그 미디어를 보고 멋지다고 생각해서 나도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저랑 비슷하게 다들 몰리겠죠? 이렇게 쭉 몰리면 이제 그런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는데 특히나 이 업계는 이 업계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약간 다 구두개야 아름아름 알아서 일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어시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시 일을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 나왔네요. 네, 월급 여기. 주는 사람들 양심이 없어서요. 그쵸? 이게 정답이죠, 사실은. 제가 뭐 아무리 말을 뭐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냥 양심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제 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꿈을 찾아서 온 사람들을 착취를 시키는 그쵸, 거죠. 착취를 갈아 넣는 거죠, 그냥. 참 이게 진짜 수요가 많은 직업,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직업이면 직업일수록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쉽게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굳이 안 해도 제가 또 하면 되거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 막 꿈을 갖고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꼰대 같은 말도 많이 하면서 꿈을 갖고 열심히 또 하려고 그러면은 하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노동 환경도 잘 안 바뀌고 과연 무엇이 문제일지 네, 고민이 되게 많이 드네요. 네. 이건 답은 없는 것 같지만 너무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동일 업계 내 임금 수준이 천차만별이란 게 답답합니다. 패션워시 등 방송계 상당수가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일부 연예인이 고액 출연료를 받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인가? 상관없지 않냐 이건가? 네, 상관없다. 네. 패션워시와 일적으로 마주하는 연예인들은 방송계 저임금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이 나서주면 문제 해결에 힘이 모일 텐데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어디였지? 어저께 저도 뭐 누굴 만났었는데 만나신 분이
그 배우분들 중에도 이런 방송계 그런 그 뒤에서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 한번 섭외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연예인이 누가 있을까? 연예인분들. 그렇죠. 그쵸. 근데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일을 했는데 저는 사실 긴 시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진짜 막내고 막내다 보니까, 뭐 연예인분들이랑 그렇게 뭐 이런 노동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가수팀에 있던 이제 어씨인데, 가수팀 특성상 그 연예인분들, 제가 맡은 연예인분들은 다 나이대가 저랑 비슷했거든요. 진짜 뭐 미성년자였던 분도 계셨고, 이제 20대 초반, 이제 많아야 중반이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가수팀이 더 문제다. 배우팀보다 가수팀이 더 문제다. 이제 서희님도 잘 아실 텐데, 이제 가수팀이 심각한 이유,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런 구조 자체가 가수팀에서 성공을 해도 정말 뭐 메이저급이 되어서 가수가 성공을 해야지 이제 돈을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수익이. 뭐 정산 못 받는다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인기에 일반적인 뭐 그냥 가수분들은 오히려 진짜 자기 앞으로 빚이 몇 억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그 처지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저도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배우분들은 아까 서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그 방송계 저임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했을 때는 제 또래 가수분들은 그분들도 먹고 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이 방송계 전체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태우러 가느냐? 네, 아무래도 약간 왜냐면 왜 계속 제가 불태워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약간 자랑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pop,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있고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한국에서 만들어낸 컨텐츠들로 이게 특히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게 너무 아닌 거지. 말이 안 되는 정도다 보니까 언젠간 불태우러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네, 일이 좋아서 다들 시작하셨을 텐데 고생해서 버티면 나중에 보상이 있나요? 계속 저임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경력이 쌓이면 급여가 오를 수 있는 구조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한 게 급여가 오를 수 있죠. 저희 뭐 예를 들면 공고에 따르면 뭐 3개월에 10만 원 올려줄게요. 6개월에 10만 원 올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3개월에 6개월에 10만 원씩 쭉 올려서 진짜 뭐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 팀에서 정말 오래 일을 해서 200만 원이 됐다 월급이. 근데 사실 200만 원이라고 해봤자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이긴 한데 뭐 월급 200만 원이 됐다. 그럼 이제 실장님 입장에서는 고정 지출이 커지잖아요.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친구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제 이 친구 200만 원을 달달이 주기가 힘드니까 제가 예를 들면 뭐 배우 팀이라고 하면 주연급 배우 5명을 맡고 있고 조연급 배우도 5명이 있다 하면은 그 조연급 배우 중에서 그 몇 명을 떼어준다고 하죠. 업계 용어로.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일해봐. 얘 이제 실장 독립시킬 거야 해서 아예 그냥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월급 안 줘도 되고 나는 이 조연 배우도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직원을.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독립도 시키면서 이제 월급도 안 주게 되고 뭐 다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선심 쓰듯이 하시네요. 그쵸. 근데 뭐 그러니까 서로 좋을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왜냐면 그 어시분도
내가 독립을 계속 하고 싶었다. 근데 실장님이 독립을 시켜주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걸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버티면 보상이 있나? 여기 봤을 때는 조금 보상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실장님이 되고 싶어서 이 여씨를 버티는 분들이 많고 저도 실제로 그런데 이제 실장님이 된다는 건 완전히 이제 프리랜서 사업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이제 자기 먹고 살 거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실장이 된다라는 게 보상이라기보다 이제 막 시작이라는 느낌이죠. 이제 입문을 한다. 그래서 보상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여기가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결과 조사를 저희가 쭉 보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다 보면서 했는데 진짜 6개월 차이의 임금과 뭐 한 3년 몇 개월 차이의 임금이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임금의 체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그러면 제비뽑기 같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운 좋게 좋은 실장님 밑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운 좋게 돈 좀 잘 챙겨 뭐 이것도 다 챙겨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돈 좀 챙겨주는 실장님한테 들어가면은 그러면 나는 또 그만큼 벌 수 있는 거고 혹은 정말 잘 안 챙겨주는 실장님들 가면은 나는 완전 밑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게 뭐 뽑기인가 이러면서 약간 실장 뽑기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진짜 맞아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맞아요.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끼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 실장님이 돈을 진짜 많이 준다고 해서 가요. 막 200만 원을 챙겨준대요. 진짜 많이 200만 원 챙겨준다고 해서 가는데 진짜 실장님이 뭐 이상하신 분이거나 뭐 일을 말도 안 되게 시킨다거나 이런 노동 환경이 진짜 안 그래도 최악인데 그 중에 더 최악으로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어씨분들이 그런 팀에서 일하느니 그냥 최저 안 주어도 그냥 좀 사람 같은 실장님 밑에서 일하겠다. 좀 그런 사람도 있죠. 오죽하면. 주로. 네, 그래서 방송계, 연역의 노동 강도가 높고 박봉이라고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럼 법적으로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일까요? 그쵸, 모두 인식은 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법규가 없기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저희 사실 지금 최저임금법도 있고 관련 노동법이 얼마나 많아요? 네, 관련된 근로계약서 작성도 이미 다 법규로 나와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아무나 사람을 부릴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인가? 인식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을 진짜 사람 취급 안 하는 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을 그냥 자원으로 이걸 인식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건 어떻게 살아가고 있건 정말 생활을 하고 있건 그런 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써주시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변화가 살짝 있긴 계속 진짜 조금 미약하게나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나 뭐 가수 쪽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영화 쪽이나 뭐 드라마도 일부 요새 드라마 뭐 주 52시간 지키는 드라마도 있고 뭐 표준 근로계약 다들 지키시는 분도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개선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패션 어씨들이 그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못 해보시는 우연히 고른 그 컵이 맞아요. 한빛 PD 이거 기념하는 컵이네요. 되게 또르르 아무거나 고르셨을 텐데 되게 신기하네. 네, 아무튼 이것도 사실 언젠가는 뭔가 그냥 모든 게 약간 다 인식의 변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되게 너무 힘이 없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인식이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 그쵸. 그 관행이란 것은 어떻게 깨야 할까요? 그러한 고민들이 있네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일하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요. 저는 약간 그걸 느꼈어요. 나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이다. 이걸 제가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꼈을 때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제가 꿈을 찾아서 노동력을 갈아가면서 일을 한 건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디자이너 브랜드를 많이 찾아다녔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퀵 아시죠? 퀵을 쓰면은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가면 저는 월급 50만 원 받고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물론 직원이죠. 네, 맘대로 쓸 수 있는 걸 우리 직원이라고 요새 하는데 직원이니까 저를 시켜서 막 이제 막 왔다 갔다 서울을 막 10시간씩 도는데 이제 제가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저는 솔직히 제가 없으면 과연 이 팀이 굴러갈까 이런 생각을 가끔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퀵을 쓰면서. 그래서 그때 조금 힘들었죠. 그리고 사실은 몸이 힘든 것도 있었어요. 진짜 막 멍들고 막 다치고 막 그런 힘든 것도 당연히 있었는데 저는 그때 좀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나는 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고 싶은데 이제 도움이 안 될 때, 예를 들면 진짜 큰 실수할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도 있었죠.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눈가 약간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저요? 한번 볼까요? 그냥 제가 인간 대접 못 받을 때 그때 힘들었죠. 다음 질문할게요. 네, 어씨분들은 실장과의 면접을 통해서 일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실장들은 보통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기 회사를 차린 건지 아니면 소속사나 어디 고용되어 있는 건지 이런 거요. 뭔가 케바케일 것 같긴 한데 어떤 케바케인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늦은 시간에 라이브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화이팅! 화이팅! 그쵸. 실장님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제가 한 말이 다 정답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 케바케 중에 여러 개 제가 아는 부분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은 자기 회사를 차린 경우가 많아요. 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또 소속사에 고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 소속사에 아예 전담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네, 내부적으로 이제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직접 일을 물어오시는 경우인데요. 뭐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엔터나 어떤 가수 팀이 있으면 그걸 실장님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서 그 엔터 쪽에서 뽑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보통은 엔터 쪽에서 그러니까 입소문이나 이렇게 인맥으로 먼저 실장님들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그래서 엔터 쪽에서 먼저 실장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팀 한번 맡아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실장님들이 뭐 미팅 통해서 계약 따내시는 거죠. 프리랜서니까. 그것도 약간 그럼 실장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뽑기 실장님의 능력에 따라 그쵸. 실장님이 정말 일 잘 물어오시는 실장님들 계세요. 저희가 그 일할 때 실장님도 사실 노는 실장님은 정말 노는 실장님도 계신다고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엄청 열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뭐 현장 스케줄 나가 있을 때도 실장님도 막 미팅을 몇 개를 다니세요. 프리랜서니까 하루에도 막 미팅 막 이렇게 다니시고 네 그렇게 일 물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반면 이제 좀 뭐 일을 비교적 인맥이나 이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일이 없어서
정말 쉬시는 정말 수입이 없으신 실장님도 봤어요. 그래서 어씨를 고용을 했는데 어씨한테 줄 월급조차 그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조차 안 나오는 실장님이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이 업계 자체가 문제인 게 이 실장님도 언제 내가 많이 벌고 언제 내가 적게 벌지를 몰라요.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특히나 가수팀은 그러니까 앨범마다 실장님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새로운 스타일링을 위해서 실장님을 막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고정 수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실장님들은. 업계가 약간 구조적으로 좀 바뀌어야 하는 게 좀 많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럼 결국에는 아이돌처럼 뭔가 확 대박나서 막 잘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쨌든 일이 다 몰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그쵸. 그러면은 뭐 이게 물론 자기가 뭐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하에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겠지만 그쵸. 이게 사실 지속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이런 환경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구조 때문에 어씨분들 자체도 약간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실장이 돼봤자 나는 경쟁력이 없다. 나는 독립을 해도 성공 못할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 낮은 임금 받으시면서 어씨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냥 그렇게 억지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네. 그 구조가 있구나. 저희도 그 인터뷰 하면서 나는 실장이 될 생각이 없다 라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또 그거 생각하면 근데 저는 사실 막 모두가 꼭 사장님이 되어야 된다, 모두가 꼭 그쵸. 실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다만 사장님이 된다, 뭐 혹은 내가 사용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적어도 내가 고용한 사람의 월급을 책임질 그런 각오를 하고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쵸. 뭔가 약간 이 업계는 내가 그냥 몇십만 원씩 챙겨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이들의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용돈이라고 챙겨주는 느낌으로 약간 맞아요. 일을 하시는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좀 굉장히 좀 주의가 필요한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할게요. 보통 패션 어시스트 분들은 아티스트들의 협찬 업체에서 옷을 가져와서 아티스트로 입히잖아요. 이동 과정에서 뭐 옷이 훼손이 되거나 다른 과정에서 옷이 오염되었을 때 이거를 어시들이 물어내야 된다라는 점도 부당한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동도 잘했고 복용도 잘했는데 아티스트에게 입히다가 옷이 찢어지거나 혹은 그가 협찬받은 옷을 입고 음식물을 흘려 음식물 자국이 남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남았을 때 그 옷에 대한 변상은 아티스트가 하나요? 아니면 패션어시가 하나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어시한다고 많이 들었긴 했는데. 네, 어시분들이 많이 사실 하시는데 뭐 진짜 말이 통하는 아티스트나 말이 통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배우분이 뭐 이렇게 막 음식 먹다 흘렸다 그러면 뭐 반반 아니면 뭐 7대4 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하기도 조율을 해요? 그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은 거라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율을 해서 어씨가 100% 물지는 이렇게 좀 억울한 경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100% 물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 경험에서 보면은 어쨌든 그 옷을 관리하고 그 옷의 책임자가 어씨이기 때문에 약간 그쵸? 그쵸? 왜 조율할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예시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음식물을 흘려 음식물 자국이 남거나 예를 들면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게 우리 밥을 먹을 때는 옷을 잠깐 벗게 도와주지 그랬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어씨한테 그 책임을 몰아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음식물 자국이 안 남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해주지 이게 그랬니?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카페에서 뭔가 우리가 알바를 하자 컵을 깨요. 컵을 깨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면 이거 막 상점 들어오잖아요. 이거 컵 깬 거 변상해야 돼? 변상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게 다 약간 당연한 건데 그쵸. 약간 되게 저도 사실 약간 인터뷰가 좀 신기했던 게 어시분들은 그래도 제 책임이니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면은 정말
너무 약간 속상한 거죠. 왜냐면은 이분들 받는 월급을 사실은 100만 원 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월급인데 또 그 와중에 이 아티스트들이 입는 옷을 또 얼마나 비싸게 협찬 받고 막 이러고 하려면은 굉장히 명품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옷을 다 또 변상을 하고 하려면은 좀 그 너무 약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약간 이걸 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들? 근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책임에 대한 그런 무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옷을 협찬받거나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씨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옷도 협찬받고 뭐 옷을 관리하고 현장에도 직접 어씨가 나가고 특히나 옷 협찬받을 때 뭐 사인 같은 거 이런 거 다 어씨들이 한단 말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책임의 주체가 이제 어씨가 되는 건데 실장님은 아예 그 옷에 대해서 이 옷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씨들은 그렇게 책임이 있는데 이 와중에 그 예를 들면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컵을 내가 깼는데 그 컵을 내가 변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여기 이 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완전 삐삐 나쁜 애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근데 왜 네가 책임자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책임을 강요를 하려면은 임금을 실장 네가 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간? 왜냐면은 그 사람이 뭐 내 앞으로의 성공기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나한테 이렇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쵸. 근데 저도 그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참 책임이란 게 뭘까. 아니 말은 어시라고 하고 말은 용돈처럼 50만 원 주면서 또 온갖 책임은 다 어시들이 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현장에서 옷을 빠뜨린다거나 뭐 연결이 틀렸다거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뭐 아니면 뭐 바느질이 서툴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뭐 어씨는 사실 배우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면 이제 어씨 책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서 그게 참 부당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과도한 책임. 근데 이게 방송업계 특성상 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방송이 이제 바로바로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실장님들은 바쁘니까 현장에 또 못 있고 결국에는 그 현장 지휘자가 어쩌다 보니 이제 막 갓 들어온 어씨 신입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책임은 그 현장 지휘자처럼 질 대로 다 지고 배우는 이제 정말 동생처럼 부리는 거죠. 이렇게 준비한 거는 다 오늘 준비하면 다 끝나. 오, 우리 딱 1시간 채워가는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저희가 예상한 시간을 맞춰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떠셨어요, 마라님? 저 재밌었어요. 저는 이렇게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주시는 분들 있고 또 약간 속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유니온이 어떠한 활동을 해나갈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다음 주 예정일인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저희가 패션워시 일터인 강남 일대로 바로 현장 방문 캠페인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응원사 캠페인에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알리고 뭐 함께하자 이런 내용으로 좀 캠페인 나갈 건데요. 이게 막 저도 오늘 갔다 보니까 동네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뭔가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평소 저희 하던 것처럼 앰프를 가져가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딱 어시 맞춤형으로 한번 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성님도 딱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그 패션워시 이 활동을 알리고 또 함께 약간 정보 공유를 위한 그 인스타그램 계정을 오픈할 예정인데요. 꼭 오픈을 하게 되면은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실 거예요, 다들? 네. 좋아요. 그래서 네, 이 계정은 그런 어시분들한테 약간 초창기에 좀 노동법을 좀 알리기도 하고 뭔가 일터 내에서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꿀팁 같은 거, 또 정보 제공용으로 한번 사용될 예정이고, 이후에는 아마 패션워시 유니온 활동을 좀 더 본격적으로 알리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이런 특별근로 감독 한번 넣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호를 하면서 또 업계 전반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